네, 안녕하세요. 마이크를 보통은 강사들이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선생님들도 그걸 아시겠지만 조곤조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관없겠지만 저 뒤에 계신 분까지 들으시려면 제가 목소리를 좀 높여야 되거든요. 이렇게 1시간 반, 2시간을 하면은 그 다음에 제가 내일 같은 경우는 강의를 못 해요. 다행스럽게도 내일이 강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크 없이 해도 뒤에 잘 들리시겠죠? 자, 오늘 저는 여기를 오게 된 계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를 누가 섭외했느냐에 따라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말이 좀 어려우신가요? 쉽게 풀어드리면 방금 전에 선생님이 전화를 만약에 제 마음에 안 들게 하셨으면 솔직히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쉽지는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도 시간을 내서 여기 오시는 건 더더욱 어려웠겠지만 저도 여기까지 내려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전화를 딱 주셨는데 굉장히 저를 행복하고 해피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흔쾌히 가겠습니다. 사실 얼마 주는지 묻지도 않고 가겠습니다 한 거는 강사들한테는 거의 쥐약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강의를 들었더니 제가 지난 15년간의 강의 생활 중에 처음 들어보는 강의료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이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중학교 강의거든요. 중학교 강의. 중학교에 살림살이가 뭐 대단한 게 있겠어요.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그래서 난 그 강의료에도 상관없습니다. 불러주셔서 제가 고맙죠. 그리고 들어와 봤는데 웬걸? 너무 인테리어가 고급이야. 이게 거의 1200만 원짜리 스피커가 막 여기 이렇게 달려있어. 뭐 진짜야 뻥이지. 그리고 우리들 중고등학교 때는 어떤 의자 앉았어요? 나무 의자. 뒤로 제껴집니까? 안 제껴집니다. 제껴지려고 그러다 뒤로 나자빠지는 그런 나무 의자를 앉았는데 오늘 제가 앉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의자에는 안마 기능까지 있어요. 오른쪽 보탄을 누르시면 이게 자동으로 뭘 오른쪽을 봐. 저렇게 순진한 분들도 여기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직접 또 전화가 아니라 여기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여성이시지만 아내는 남성이 자리한 선생님이세요. 굉장히 괄괄하시고 진취적이고 모든 걸 쫙쫙 잘하실 것 같아요. 반면 우리 아까 교장 선생님 안에는 여성분이 담겨있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지구 위의 반은 남자고 지구 위의 반은 여자라는 노래도 아시지만 살아보니까 우리 안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최근 들어 우리나라가 좌우 갈등이 심하죠. 사실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 안에는 다 좌의 생각도 있고 우의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조화를 잘 이루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향하고자 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 목표가 뭐죠? 맞추는 분께 제가 선물 드릴게요. 자, 우리 학교 교육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나의 삶에 목표가 있어요. 목표를 알고 떠나는 자들은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해도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빨리 도달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라톤을 잘해도요 내가 도착하는 도착 지점을 모르고 반대로 뛰면은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오신 학부모님은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우리나라 교육 목표가 뭡니까? 자, 맞춰보세요. 큰 소리로. 왜 이렇게 원래 조근조근 큰 소리로. 행복. 다 같이 따라 하시겠어요? 행복. 행복을 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내가 누군지를 빨리 발견하고 내가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찾는 게 좋아요. 자, 오늘 그 지름길을 찾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모든 강사들은요, 이 제목 안에 그날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담아 놓은 거예요.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긍정으로 선택하고 유머로 소통하라. 저는 유치원 때 선생님이 병아리 삐약삐약 돼지 꿀꿀 금붕어 뻐끔뻐끔 그러면 난 그걸 따라하기니까 너무 싫었어요. 너무 유치했어요. 뭐 유치원에서 저런 걸 가르쳐. 얘들아 앉아. 하나 둘 그러면서 앉아. 그러면 나는 입만 뻑뻑거렸어요. 뭐 이런 걸 따라해. 그래서 내 인생 절반이 힘들었어요. 지금도 방금 전에 이거를 큰 소리로 따라하신 학부모는 솔직히 이 강의를 안 들으셔도 돼요. 근데 꼭 보면 따라하라고 해도 안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짜장하고 짬뽕 중에 뭐가 좋으세요?
이것도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어떤 날은 짜장을 먹고 싶고 어떤 날은 짬뽕을 먹고 싶고. 자, 오늘은 어떤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난 짜장을 먹겠습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난 짜장. 오케이, 손 내리시고. 우리 교장 선생님도 짜장을 오늘 드시고 싶어. 자, 짬뽕 드시고 싶은 분. 오케이, 손 내리시고. 이렇게 주문을 받아보면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머릿수와 그릇수가 맞지를 않아요. 손을 안 드는 것들이 꼭 있어요. 방금 전에도 2명이 손을 안 들었어요. 어차피 내가 안 든다고 나 뭐 주문해 줄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음식이 오면 제일 먼저 갖다 쳐먹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손을 들고도 못 먹는 거예요. 잠시 후에 우리나라는 쓸데없이 또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몇백억을 손해봐야 돼요. 왜 이런 일을 반복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제대로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뽑힙니까? 안 뽑히는 이유는 투표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의외로 30% 사람들은 투표를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행복의 길로 찾아가려면 모두 다 같이 참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오늘도 보세요. 우리 남지중학교, 뭐 여중에서도 오신 분이 있지만 아까 한 140여 명 정도의 학생이 있다고 그래요. 오늘 여기 30명 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 2%의 학부모만 오신 거예요. 솔직히 말할까요? 오늘은 저는 이제 학생들하고 소통하는 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이미 소통을 잘하시는 학부모예요. 문제 있는 애들의 부모는 이 시간에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표가 돼야 돼요. 내가 배워서 여기 안 오신 분들한테 가르쳐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거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가르치기는 쉽지 않아요. 간단한 것만 알려드릴게요. 어머, 내가 이번에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하나 들은 게 있는데 이거는 좀 배웠으면 좋겠어. 뭔데요? 손가락 중에 제일 깨끗한 손가락이 있대요. 자, 손가락 중에 제일 깨끗한 손가락이 뭡니까? 우리 맨 오른쪽에 우리 까만 마스크. 이 까만 마스크는 연예인들이 쓰는 그런 마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미스 남지 정도 되시는 그런 미스 코리아 같은데, 자, 손가락 중에 어떤 게 제일 깨끗합니까? 이런 걸 앞에 시키면 꼭 뒤에서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런 사람들은요, 네가 앞에 앉아요, 다음부터는. 나는 웬만하면 뒤에 앉은 학생들한테는 질문을 안 합니다. 왜? 내가 한양대학교에서 교수가 돼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전 첫날 첫 수업 시간에 앞줄에 앉은 애들 이름 적어내라. 왜 선생님? 니들은 수업 들을 필요가 없어. 니들은 A뿔이야, A뿔. 어머, 왜요? 앞에 앉았다는 건 그만큼 열의가 있고 배우려는 노력이 갖춰져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무조건 A야. 그 뒤는 B고 C고 저 뒤에 X, Y, Z야. 저 맨 뒤에 앉은 여학생 넌 F야, F. 이래버립니다. 그러면 A라고 한 여학생은 너무 좋아해요. 근데 맨 뒤에 있는 여학생은 그때부터 울그락풀그락. 아니, 뒤에 앉았다고 F라는 게 말이 돼요, 선생님? 내가 너 뒤에 앉으라고 그랬니? 대학교는 지정석이야. 아시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내가 앉는 자리가 지정돼 있지만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로 지정석이에요. 지정석의 의미가 뭐죠? 지가 정해서 앉는 자리예요. 놀랍게도 첫날 첫 수업 시간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교 강의실에 어디 앉느냐에 따라 그의 미래가 확 달라집니다. 앞에 앉은 분들 미래가 밝게 빛납니다. 우리 네 분, 이 네 분이 앞으로 남지중학교의 학부모 회장이 되실 분이고 여기 장학금을 기부해 주실 분이고 또 솔직히 이런 얘기 드려서 뭐하지만 이 네 분의 재산 상태가 나머지 떨거지들 다 합쳐도 이 네 분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 알짜들만 앉아있어요. 알짜들만. 물론 개 중에는 늦게 와서 자리가 없어 앉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 형식, 내 자리가 나를 바꿔줍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오은영 담임선생님. 아차,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맨 뒤에 선생님은요, 지금 벌써 뿔 따고 났어. 저 어머니는, 어머, 씨, 괜히 왔어. 나보고 F래. 왜 뒤에 앉은 나가지고 막 뭐라 그래? 그 지금 화가 나셨어. 어때요? 그 진주 목걸이 하신 분. 네. 화가 난다니까? 그러니까 다음번 이런 모임이 있을 때는 앞자리에 앉으시란 말이야. 앞자리에. 자,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자, 손가락 중에 깨끗한 게 뭐냐? 그러면은 이걸 바로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집에 가서 부모랑도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물어봐도
아니 오지선다 하냐? 이게 뭐 어려워? 얘네들이 왜 머뭇머뭇하는 줄 아세요? 내가 말했다가 틀리면 난 또 얻어 터지거나 내가 말을 해서 실수하면 나는 혼이 나야 돼. 그러니까 그 아이는 어디 가서도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면 여러분 여기 안 오신 학부모님한테도 손가락 중에 제일 깨끗한 게 뭔지 아세요? 하고 꼭 물어보세요. 딸아 손가락 중에 뭐가 제일 깨끗하니? 씻은 손가락. 이제 이런 딸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아이는요, 룰에서 벗어납니다. 이런 애들은 예술, 무용, 미술 이런 거 하겠다는 애들이에요. 왜? 5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씻은 거겠죠? 왜 딴 생각을 하냔 말이야. 이거를 틀 안에 있지 않다고 아이한테 혼을 내면 안 돼요.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더 성공할 수도 있어요. 있다는 얘기지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은. 이런 분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새끼를 드는 거야. 왜? 평소에도 그냥 새끼 들어가지고 그냥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작가들이 드라마의 주인공 이름을 정할 땐요, 그 이름 자체에서 벌써 그 사람의 성격을 담아내고 있어요. 양귀남 어때요? 벌써 귀하게 큰 남자 그렇게 들어있잖아요. 양귀남, 노동철, 뭔가 강해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새끼 손가락은 이름 자체가 새끼예요. 뭐가 깨끗해요? 다 안 깨끗하다. 이제 막 나가자 이거지. 이 두 분은요, 학교 다닐 때 시험 시간에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선생님, 3번에 답이 없어요. 네가 답을 모르는 거지 답이 없는 건 아니에요. 손가락 중에, 자, 우리 맨 뒤에 진주 목걸이. 그렇지, 정답이에요. 약지. 저 목걸이가 난 딱 보니까 진품 같아요. 진품. 제 머릿속에는 어떤 문장이 떠오르지만 그 문장을 뱉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여러분, 요 약지가 깨끗한 이유는요,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수저에다가 약을 타줄 때, 자, 어느 손가락으로 줘줬어요? 약지. 어머, 우리 할머니랑 왜 새끼 손가락인데? 그거는 친할머니가 아닐 수 있어요. 약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코딱지를 빌 때 새끼손가락으로 파가지고 엄지하고 비비다가 가운데 손가락으로 튀깁니다. 그러니까 약지는 절대 코딱지가 묻지 않는 깨끗한 손가락이에요. 이런 얘기를 듣고 아이들이 깔깔깔 웃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꼭 여러분들은 교훈적인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극복했고 지금은 마스크 안 쓰고 사는 세상이 됐지만, 여러분, 그런 전염병이나 외래병들이 주로 손을 통해 옮겨진다는 거 아세요? 저는 유학 시절 아이를 낳아서 할 수 없이 미국 유치원을 아이를 보냈어요. 얼마나 첫날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궁금했는지 몰라요. 새벽아, 우리 아들 이름은 새벽이에요. 새벽. 새벽아, 아들에게 물어봤더니 뭘 배웠냐고. 손 씻는 걸 제일 먼저 데려가서 가르치더래요. 손 씻는 거. 지금도 우리 아이는 화장실에서 나올 때 항상 손을 씻습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하실 게 있어요. 여긴 보세요. 아무도 안 왔죠? 남편들이. 남편 한 분 오셨네? 저분도 누군가의 남편이에요.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남수중학교 선생님은 바로 화를 내시겠지만, 학부모님들은 화를 내시겠지만, 제가 강남권에 중고등학교에 가서 강의를 한다. 놀랍게도 남자 아빠들이 많이 참석하세요. 놀랍게도. 놀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애교육은, 특히 아들은 아빠 하기 나름이에요. 아빠를 그대로 담습니다. 아빠가 흘리는 애들은 아들도 흘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배운 걸 남편한테 알려줘야 돼요. 남편한테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자기야, 남자들이 보통 10명 중에 몇 명이나 손을 씻어? 그랬을 때 아빠의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10명 중에 보통 남자들이 몇 명이 손을 씻고 나오죠? 평균적으로. 어? 두세 명.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교감 선생님이신가요? 교감 선생님, 10명 중에 몇 명이 손을 씻고 나오죠? 8명 정도? 여기에서 교감과 평교사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교감, 고스톱 쳐서 되는 거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학식과 노력과 포지션이 있으니까 교감까지 올라가지만, 저 선생님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 좀 해주세요. 교감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가 손 씻는 숫자를 보통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손을 잘 씻는 남편들은요, 요즘은 다 씻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제가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고 진짜로는 어때요? 다 씻나요? 아니면 2번만 씻으세요? 본인. 저요? 네네. 저는 한 10번 중에 6번은 씻어요. 거짓말까지 하나, 거짓말. 정확히 말해 저분은 자기가 2번 씻기 때문에 남들도 2번 씻는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매번 씻어요. 매번 씻더라도 아마 이렇게 2손가락만 씻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10번 손을 씻는 남편이면 여러분들 내 남편 믿고 사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내 남편이 10번 안 씻는다고 얘기해요. 2번밖에 안 씻어. 아무도 안 씻어. 이런 사람을 남편으로 뒀다면 이혼 숙녀 캠프 보면서 저기에 내가 나가야 되지 않을까 미리 고민하세요. 거기 나가면 출연료 얼마 줄까요? 1000만 원. 아, 이분은 좀 알아보셨어요. 1000만 원까지 딜을 했어. 맥시멈 사연이 좋으면 2000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엄마 정신 차려. 거기 그냥 나갈 생각하지 말고 영철이 찾아놨어. 영철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제 아까 소개를 토킹 스피치 대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토킹 스피치는 제가 그 세금을 좀 이렇게 세탁하려고 만들어 놓은 유령 컴퍼니예요. 제가 사장이고 마누라가 부사장이고 일도 안 하는 마누라가 월급 가져가요. 왜 그렇게 됐느냐? 우연한 기회에 제가 코미디 작가를 하다가 잘렸어요. 엄마, 이런 거에 웃으면 안 돼. 슬픈 건데 잘렸어요. 그랬더니 뭐 웃어? 그때 내가 얼마나 열받았는 줄 알아요? 뭐 여자 PD가 아마 작가님 다음 턴부터는 우리 폭소클럽 작가를 좀 바꿔서 쇄신해 봐야 되겠어요. 작가님 쫑. 그때 내가 그 PD한테 속에서는 막 부하가 났지만, 수민아, 너 때문에 내가 휴가 가게 생겼구나. 야,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알바로 시작한 코미디 작가를 20여 년 하다가 너 때문에 정말 휴가 가게 생겼구나. 수민아, 고맙다. 하하하.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대학로에서 수민이 닮은 인형을 사가지고 바늘로 푹 찌르면서 앞으로 우리 아들 대학 2번 해야 되는데 뭐 먹고 살아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잘 나갈 땐요 전화통에 불이 납니다. 개그맨들이 시작가님 이번 저녁 뭐 드시러 가실래요? 고기 뭐 좋아하세요? 뭐 등심하고 안심, 뭐 안심하고 다 드세요. 이러면서 연락이 와요. 왜? 내가 좋아서? 아니, 우리 작가들의 역할은 글을 써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먼저 리허설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들 코너를 갖고 나와서 뭐를 주세요? 그러면서 자기 코너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내가 고기를 얻어 먹은 애 거는 왜 이렇게 웃음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피디님, 이거 재밌다. 이거 올리자, 이번 코너에. 그래서 우리가 한 15개 코너를 보고 그 중에 4개 정도를 잘라내야 돼요. 그럼 아무래도 내가 밥 얻어 먹은 애 거는 웃음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작가를 그만두고 나니까 연락 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게 사회예요. 다들 뭔가 뽑아먹을 게 있으니까 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뭐 이거 뭐 물하고 뭐 과자 껍데기 준다고 이거 먹으러 왔어요? 아니잖아.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아까 오다 보니까 막 문들이 많이 닫혔더라고. 장사하시는 분도 막 문을 닫고 왔나 봐. 계속 닫혀있는 가게들인가? 왜 이렇게 닫혀있는 게 많어? 그럼 뭔가 얻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이럴 때 효과음은 이렇게 내주는 거야, 효과음.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난 개그맨들하고 오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왜 일반인들은 개그맨처럼 못 살까? 개그맨들은요, 정말 바닥으로 떨어진 박나래 같은 애도 그렇게 수십억, 수백억 벌게 만들어줘서 도둑들이 좋아하는 그런 집에 살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리고 어떤 개그맨은 외제차를 훔치다가 걸려가지고 깜빵까지 갔어요. 그 아이 지금 뭐합니까? 외제차 딜러가 돼서 엄청 성공했어요. 그 다음에 그 자연인 찾아다니는 친구 있죠. 걔도 빚이 수십억 있던 아이예요. 개그맨 돼서 태기도 다 갚아버리고 지금 산에 올라가서 그지처럼 살고 있어도 버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유재석이 봐요. 유재석이가 처음부터 나왔을 때 인기 얻었을 줄 알아요? 걔는 항상 포졸 3, 지나가는 행인 4 이거 하던 애예요. 그런데 캐스팅을 할 때 항상 그런 아이들은 인성이 좋으니까 얘를 바로 써주지 못하지만 포졸 2, 3, 4는 꽂아줄 수 있으니까 계속 나오다 보면 익숙해져서 인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아이가 여기 1등 못하는 아이 1등하는 방법 알려줄까요? 내년에도 계속 중학교 다니게 하세요. 9년에도 계속 중학교만 한 10년 다니게 해보세요. 그럼 그 아이는 눈을 감아도 뭐 미분적분 다 풀어냅니다. 집합 뭐 다 알아요.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밥 잘했어요? 못했잖아. 하지만 지금은 햇반 잘 돌리잖아. 그러니까 뭐든지 꾸준히 내가 그 일에 매진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키포인트. 내 자식을 진짜 성공시키고 싶으면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평범한 일을 꾸준히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거기에서 그 아이의 성공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러 학부모님을 정말 내가 박수치고 싶은 게, 나는 우리 아이 학교 다닐 때 부모를 오라고 그래도 거기도 못 찾아갔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한 번이라도 도와서 우리 담임선생님들을 좀 괴롭혔어야 돼. 우리 아이 어때요? 물어보고 같이 협업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애들을 인간 만들려고 학교 보내나요? 솔직히 말할까? 인간이 되어 있는 애들은 학교 와서 더 인간이 되는 거고, 인간 같지 않은 아이들은요, 학교 와서 확 변하기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가능하긴 하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손가락 얘기를 딱 해주면서 그 아이의 반응을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딱 돌아가면 누가 제일 먼저 반겨 맞아줍니까? 그렇지, 강아지. 나도 그래요. 집에 가면 개새끼만 뛰쳐나와서 꼬리를 흔들어 줍니다. 그럼 내 아들은 뭐가 있을까? 게임을 합니다. 미치겠어요. 그래가지고는 뒤통수 하루는 빡 깔기면서, 야, 이 자식아, 3년밖에 기르지 않은 강아지는 밖에 나가서 아빠한테 꼬리를 흔들어 주는데 25년 먹여주고 재워준 넌 뭐하는 거야, 이 새끼야, 빡!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빠, 난 꼬리가 없잖아. 다 누굴 닮겠어요? 부모를 닮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행복은 아빠, 엄마, 나 100점 맞았어. 그것보다 더 행복한 거는 나 빵점 맞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더 행복한 거예요. 그 빵점 맞은 거를 위조를 해가지고 내미는 아이는 나중에 커서도 위조범이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아이들은 부모를 다 닮는다고 하지만 요즘 애들은 조금 달라졌어요. 옛날은 부모와 학교에서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지만 요즘은 또 하나의 커뮤니티가 생겼어요. 그게 뭐죠? 스마트폰. 아이들은 여러분의 얼굴보다 스마트폰을 더 많이 쳐다보고 삽니다. 요즘 안타까운 거는 유모차가 이제 쭉 가잖아요. 우리 아파트에 어머 유모차 가네 그러고 싹 보면 개새끼야. 어쩌다가 애새끼가 딱 걸리면은 그 애는 지 엄마를 쳐다보지 않고 핸드폰만 봐요. 엄마가 애를 안고 가도요, 애기 눈을 안 마주칩니다. 그 엄마도 스마트폰을 봐요. 난 그래서 처음에 내가 수업할 때 얘들아 스마트폰 다 집어넣어! 막 이랬어. 그랬더니 한 아이가 꿋꿋이 보더라고. 야, 스마트폰 집어넣으려니까 교수를 봐야지. 그랬더니 그 아이가 선생님 전 멀티플레이어입니다. 보면서 듣고 있습니다. 동시에 두 가지 일은 못합니다. 한 번에 한 가지씩 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아닙니다. 동시에 두 가지 할 수 있습니다. 뭔데? 샤워하면서 오줌 싸는 거요. 그러더라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스마트폰을 보는 거를 옛날에는 못 보게 하고 감추고 다 걷어내고 그랬는데 이젠 그러면 안 돼요. 스마트폰도 또 하나의 부모고 또 하나의 선생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그걸 가지고 더 잘 활용하는 애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뭘까? 듣게 아이들한테
귀를 열어줘야 돼요. 보여드릴게. 자, 입모양을 자세히 보세요. 제 말이 들리면 고개를 끄덕이세요. 다 들리죠? 귀를 막아보세요. 제 말이 들리면 고개를 끄덕이세요. 자, 들립니다. 왜?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떨림으로 듣는 거예요. 제가 실험을 보여드릴게. 정수리를 3번만 땅땅땅 요 가운데를 때리셔야 돼요. 때리고 입을 약간 벌린 상태에서 분명히 되게. 그리고 딱 막아보세요. 자, 동시에 합시다. 준비. 시작. 막아. 안 들리죠? 말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야. 근데 이걸 보고 금방 눈치채는 애들이 있고, 어머 신기해, 안 들려. 여러분 중에 혹시 유럽에 여행 가실 계획이 있으세요? 내년 여름이든 후년 여름이든 갈 계획이 있는 분은 지금 빨리 유로를 환전하세요. 왜? 내년 후년이 되면 지금 1650원에서 1800원까지 뜁니다. 그럼 그때 되면 지금보다 20% 더 돈을 내고 내가 유럽 여행을 가야 돼요. 이거는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환율 전문가들이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환경 속에 그렇게 될 수 있다.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역사를 꿰뚫어 보면은 미래는 이렇게 바뀔 거야. 예를 들어 볼까요? 학교 선생님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초등학교 3학년 박지원 선생님이. 얘들아, 일기를 쓰는 건 참 너희들 인생에 있어서 값진 일이야.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기를 써. 나는 딴 반도 일기를 쓰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3학년 2반 우리 박지원 선생님만 그걸 시키는 거예요. 난 3학년 때 아주 열불을 나가지고 학교를 때려칠 뻔했어요. 아니 왜 뛰어놀기도 바쁜데 일기 쓰라고 그러는 거야? 할 수 없이 일기를 쓰라고 그러니까 숙제로 써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은 점심시간에 드시지도 않고 파란색 볼펜으로 답글을 달아주셨어요. 장원이가 어제는 밥을 너무 많이 먹었네. 오늘은 밥을 좀 줄여라. 너 이러다가 비만돼. 선생님의 눈엔 내가 비만이 될 걸 알고 계셨나 봐요.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모든 사람이 일기 쓴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일기를 썼어. 특히 누가 있죠?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이 만약 일기 쓰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의 업적을 알 수가 없어요. 이순신 장군도 매번 쓰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한 쫄병을 자기 옆에 세워두고 너는 내가 만약에 일기를 안 쓰고 잠에 들면 나를 깨우거라. 장군 제가 어찌. 아니다. 이건 나의 명령이다. 장군 오늘은 일기를 안 쓰셨습니다. 야 오늘은 너무 피곤하다. 나중에 쓰자. 나중에. 그게 나중 일기가 됐단 말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기록을 남겼더니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지금까지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아이에게 오늘 돌아가서 나 일기 써야 돼. 일기 써야 돼. 그런다고 애가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걸 함으로 해서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끝말잇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으세요? 가만히 있어봐. 그거 뭐지? 뭐 이럴 때 있죠. 생각이 잘 안 날 때. 그건 이제 여러분 뇌세포가 죽어가는 거기도 하지만 그 많지도 않은 단어가 점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워드파워 첫 장에 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단어의 숫자와 그 사람의 연봉은 비례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당장은 성적이 나쁘더라도 단어가 많이 머릿속에 장착이 돼 있으면 어디 가서 말도 잘하고 어디 가서 시험도 잘 보고 누구와 사이도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읽으라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떨까?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우리 앞에 계신 선생님부터. 어머니, 자, 가로 시작하는 단어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가방, 방. 그러니까 끝말잇기를 하는 거야.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만회를 하면은 정상이고 또 실수를 하면 바보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끝말잇기 해볼게요. 아까 가방 했잖아. 지금 방으로 준비해놨는데 왜 그럼 뒤에 엄마 당황하잖아. 뒤에 엄마 뒤통수 날라온단 말이야. 안 되겠어. 여기 무슨 수맥이 일어나봐. 수맥이. 자, 우리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가방. 방구. 독자. 자, 자식. 오케이. 이걸 통해
여러분들의 지금 머릿속에 가장 관심사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저 어머니는 명품 백 하나 어떻게 사보려고 가방 그 생각만 나는 거야. 뒤에 어머니는 남편이 요즘 방구를 많이 끼나 봐. 방구. 그 다음에 구독. 최근에 뭐 이렇게 구독하신 거 있어요? 뭐 학습질 구독했든지 우유를 구독했든지 유튜브를 구독했든지. 그 다음에 독자. 저 어머니는 책 같은 걸 많이 보시는 그런 분이야. 그리고 맨 뒤에 있는 엄마는 입에 자식이란 말을 달고 살아. 야, 이 자식아, 넌 이걸 성적이라고 가져왔냐, 이 자식아. 그 입에 자식을 달고 사니까 저 말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끝말잇기 해보면 내 아이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있죠. 아이가 내뱉는 말이 긍정적이면 그 아이는 긍정적이에요. 가정, 정상, 상식, 식사, 사랑, 랑데뷰, 뷰티풀, 플라워, 원앙소리, 리본. 근데 내 자식이 가정법원, 원망, 망신, 신음, 음란물, 물친대, 대실 25,000원. 그래 버리면 그 아이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상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까도 보세요. 가짜를 얘기했을 때 긍정적인 분들은 가족, 무슨 뭐 가정, 뭐 가능성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아이들은 무슨 가짜, 가방, 가발, 뭐 가식 뭐 이런 부정적인 단어를 떠올려요. 그러니까 내 아이 머릿속에 긍정의 단어가 많을까 부정의 단어가 많을까 체크하시기 전에 내 아이에게 끊임없이 긍정적인 단어를 뱉으셔야 돼요. 방법 알려드릴게요. Yes, but 화법 많이 알고 있습니다. Yes, but 화법. 누군가 나에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나도 그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이제 책을 써서 넘겼어요. 근데 편집자가 선생님 워드 말고 아래 한글로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워드를 많이 이제 쓰던 스타일이라 아래 한글이 조금 제가 쓰기가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어머, 저 아래 한글로 써주시면 좋을 텐데 그때 내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물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맞지만 나는 기분이 조금 나쁘더라고. 왜 편집자는 네 생각만 하느냐? 그때 만약에 그 편집자가 선생님 보내주시는 거 잘 읽었어요. 그런데 아래 한글로 보내주시면 우리가 빨리 독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거에 더 익숙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독자를 빨리 만난다는 얘기는 책이 더 빨리 나온다는 얘기니까 누가 더 이익을 가져가죠? 내가.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대화하실 때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말을 먼저 하시란 말이에요. 잘 모를 때는 무조건 긍정을 하세요. 자기야, 왜 이렇게 밥 안 줘? 나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오자마자 밥 좀 줘. 큐. 그러니까 이러니까 남편하고 싸움이 나는 거야. 남편이 하는 말을 듣질 않아요. 거기 이혼 숙녀 캠프. 자기야, 이 뭐야, 나 배고프다 그랬는데 밥도 아무것도 준비도 안 돼 있고. 이미 밥 준비 다 하고 차릴 준비하고 있어. 차릴 준비만 하면 어떻게 해? 발이 딱 돼 있어야지. 씻고 어서 씻고 와. 자, 저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명령을 하면 남편이 좋아하겠냔 말이에요. 씻고 와는 결혼 전엔 좋은 단어였지만 결혼 후에는 무시무시한 단어예요. 씻고 와 그런 단어를 내뱉으면 남자들은 짜증나요. 짜증나.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정답이 나와 있잖아요. 무조건 긍정의 단어. 엄마, 나 꼴찌했어. 그럼 뭐라 그러겠어? 괜찮아. 애를 갖다 포기하셨군요. 그럴 땐 일단 웃어주세요.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을 땐 하하하하 웃으세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야 배고파 그러면은 아까 누군 또 그러더라고. 긍정적으로 군화화법. 어머 배가 고프구나. 그거 잘못 쓰면 더 큰일 나요. 어머 네가 매를 버는구나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설프게 그런 거 쓰지 말고 제일 좋은 방법은 무조건 내가 대답할 걸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하라? 웃어라. 그러면 옛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웃어 넘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일단 웃어줘. 어머 이게 성적이야.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네. 웃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할 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요. 이 얘기를 해봤자 소용없는 얘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남편과도 사이가 멀어집니다. 여러분 중에 알게 모르게
한 3분의 1은 이제 이온이거나 이온 단계로 접어들 수밖에 없어요. 어느 분단입니까? 1분단, 2분단, 3분단. 어느 쪽이에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온은 늘어납니다.